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 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글로벌 경제 뉴스, 돈이 되는 뉴스, 헤럴드 경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세라입니다. 오늘로 입사한 지 2달이 되었는데요. 벌써 2년은 지난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회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생생주도주톡을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할지 절실히 깨닫고 있고 또 전문가님들 그리고 사장님께 일주일에 2번씩 거의 과외를 받는다는 느낌인데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 같은 주식 초보이신 분들의 대표가 돼서 주식하시면서 느꼈을 기분 그리고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대신해서 시원하게 짚어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중요한 얘기 많이 나눌 거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7월 25일 목요일에 생생주도주톡. 오늘은 앤서니백 대표님이랑 김 팀장님이 안 오시고요. 제이슨리 전문가님, 존각 전문가님, 그리고 후안 카를로스 박 연구원님만 함께 해주시는데요.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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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아시려나요?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의 활력소 제이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존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생주도주톡의 곁다리 후안카를로스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일점 오세라입니다. 요새 그리고 오늘 시장이 저는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쵸? 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작은 장세에서는 좀 지루함을 좀 느끼는 게 마련이고요. 사실 저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장을 좀 보면은, 좀 지루하고, 졸립고, 이런 느낌도 드는데. 많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없이, 왔다 갔다, 그냥.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지수가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도로 인해서 지금 좀 횡보 국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다행히도 국내 증시는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지만은 견조하게 지금 1900포인트를 회복한 이후에는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이런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되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식하기가 싫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장세가 자칫 잘못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수가 먼저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수가 혹시라도 가버리면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안 보고 있다가 네. 그러다 2000포인트 혹 가고 나면 가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뒷북 칠 수가 있습니다. 문득 동화 하나가 생각나는데 그 토끼와 거북이 보면 토끼가 자다가 자는 사이에 이렇게 거북이가 가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재미없다고 자는 사이에 지수가 가버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시장은 우리 회원들이 잠깐 졸리다고 떨어져 있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오셔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지루하지 마세요. 네. 네, 전문가님들 의견 잘 들어봤고요. 저도 앞으로 더 집중해서 시장 열심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아이튠즈, 유튜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슈어넷, 밥TV, 메이저TV, 메이저 카페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이저 카페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시죠? BMS 스탁U. 주식시장 핫 이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식시장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 제가 뭐 간단히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오늘이 제가 봤을 때 저 2분기 실적 시즌에 좀 절정이 아니었나. 물론 뭐 삼성전자라는 옛날에 뭐 무게감 큰 게 있었지만 엄청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봐도 일단 저희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였죠. 하이닉스, 네. 현대차, 네. 두산중공업, 삼성전기, 그리고 고려아연, 삼성물산 있었고요. 저희 녹음 들어오기 직전에 포스코랑 제일기획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뭐 무더기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들을 다 얘기하면은 오늘 방송을 다 한 1시간 이상에도 제가 시간이 모자랄 듯하고요. 그리고 뭐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뭐 실적 발표 뭐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한 10기업 정도 이상 있었는데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또 이어져 있는데 네.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좀 뭐 꼽아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잘 나왔고, 하지만 뭐 향후 뭐 하반기에 어떤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업황 자체에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뭐 주도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하이닉스를 어떻게 버릴 것이냐. 좀 계륵 같은 존재죠. 우리가 네. 또 계륵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믿어보고 우리 하반기에는 또 하이닉스의 어떤 약진 지금 사실 하이닉스가 빠진 이유가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실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지금 엘피다 마이크론에 대한 합병 이슈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좀 좁아질 것이다.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2위인데 3위, 4위 업체가 합병을 하면서 하이닉스의 2위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좀 목표 주가가 하향이 나오고 이런 안 좋은 대외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믿고 가보자 했었는데 결국 그래서 믿음이 오늘 결과로 좀 나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현대차가 오늘 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뭐 매출액과 판매 쪽에서는 좀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올랐었는데 영업이익 단에서는 전년 대비해서는 좀 하락을 했고 이 부분은 좀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자, 매출이 일단 잘 나오고 판매 대수가 증가했다. 그럼 결국에 뭐냐면은 현대차가 뭐 근데 내수 쪽보다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러시아라든지 뭐 동남아 그다음에 남미 쪽에서의 어떤 선전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서는 살짝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쇄를 했었고요. 다른 시장에서. 근데 영업이익 쪽에서의 좀 안 나왔던 부분들은 뭐 잘 현대차 자동차 기업들이 우리 골칫거리 이 노조 쪽의 부분들인데 네. 노조의 이제 특근 거부로 인해서 어떤 생산 부분에 있었던 부분을 차질 그다음에 1분기에 리콜이 좀 있었죠. 리콜에 대한 뭐 대선 충당금 등 때문에 영업이익단이 안 나왔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현대차의 어떤 성장성이나 뭐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마켓시의 입지를 봤을 때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8월에 임단년만 잘 넘기면은 자동차는 또 하반기도 우리가 끝까지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기계 쪽에서는 두산인프라코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쪽에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은 지금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그다음에 기계 쪽에 지금 반등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미 있게 두산인프라코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뭐 깜짝 실적들을 발표를 했는데 뭐 일단은 뭐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지만 사실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왔지만은 하반기에 이런 업종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 하지만은 결국 실적 발표라는 것이 그래요. 뭐 미리 주가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지금 나온 실적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에 대한 성장성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네. 종각 전문가님은요? 네, 오늘 뭐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IT 쪽으로 좀 약간 매수가 다시 좀 몰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전통적으로 좀 무거웠던 소재 쪽에서 철강이라든지, 화학 업종들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 업종에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네.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소재 쪽 섹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좀 놓치고 가면은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IT가 좀 많이, 센티미터가 약해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IT 쪽에도, 대형주 쪽으로 좀 가져보는 것도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1900포인트를 넘었는데 1900포인트 안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님들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오늘 1900포인트에 이제 어제 도착했고, 오늘 네. 이제 안착을 했죠. 오늘 안착을 했는데, 그래도 다른 주변 아시아 시장에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잘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수급적인 부분이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는 네. 저는 이게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900포인트에서 뭐 각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겠지만 저는 일단 우상향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늘 지루했지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지수가 사부작 1800에서 벌써 1900 올라왔거든요. 네. 이러다가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1950 가고 또 2000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는 좀 놓치지 말고 그래서 집중해서 봐야 네, 한다. 네. 업종을 정말 잘 골라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뭐 IT 업종 그런 거를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 달에 뭐 유틸리티하고 제약바이오 쪽이 먼저 많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재 쪽에서 화학하고 철강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밑에서 LG전자하고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이슨리 전문가님은 다른 의견 있으세요?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900포인트를 결국에는 올린 것이 누구냐, 수급 주체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지난 옵션 만기 이후죠. 7월 11일. 이후에 단 거래 이틀을 제외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그냥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을 우리 개인들도 같이 동참을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사실은, 꼭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개인들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현상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좀 IT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어졌는데 지금 1900포인트를 올려면서 가장 우리가 또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IT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빠졌을 때 지수가 급격하게 빠진 현상이 바로 이 IT에 대한 의존도가 많았었는데 1800, 1700에서 지수가 올라올 때는 지금 지수보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못 올라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가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섹터들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뭐 소재라든지 뭐 화학, 철강 쪽의 어떤 섹터들, 그다음에 운수장비 쪽, 조선 쪽의 섹터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지수가 끌어올릴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유틸리티랑 제약바이오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쪽, 운수장비 쪽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요. 이렇게 업종 쪽에서 선순환이 지금 빠르게 돌고 있는데 이 업종 선순환의 사이클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업종 사이클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밑에 있는 종목들만 자꾸 찾게 되고 그동안에 못 갔던 납폭과대 종목들만 찾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꼭 가는 놈들 쳐다만 보고 본인이 들어간 종목들이 안 가는 이런 사이클의 어떤 반대쪽에 서 있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슬픈데요. 네, 이런 좀 아이러니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상방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저는 지금 하방 밴드를 좀 올려잡아야 된다. 지수가 지금 횡보장세에서 사실 바로 튀기보다는 사실 조정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한 1750선까지 지금 하방을 좀 열어뒀었는데 저는 지금 하방 밴드를 한 1850선까지 좀 끌어올려서 지금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 1900포인트 밑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시점이 하방 포인트를 좀 높였기 때문에 그 시점이 바로 다 매매 타임이라는 거죠. 네.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루하다, 좀 빠진다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수가 밀리는 1900이 깨진 애가 아니라 하방 포인트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인 매수를 지금은 해야 될 시점이다. 네. 그때 매수를 잘못하면 이제 올해 하반기 농사는 물 건너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네. 올해 상반기 농사를 단 한 달 만에 지금 폭삭 다 말아먹은 개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원점입니다, 원점. 지금 1900포인트가 지금 지수 원점으로 보시고 지금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종목을 제일 유심히 봐야 하는 건가요? 일단 그 코스피가 이제 2000 언저리에 있다가 뭐 이렇게 1800을 내려갔다 이제 한 1900까지 절반 정도 올라왔다라고 일단 치면요. 네. 지금 이제 그 떨어지기 전, 그러니까 5월 달 고점을 이미 회복해버린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대표적이고 그랬고요. 지금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고점을 넘어서 코스피는 이제 하락폭의 반밖에 안 올라왔지만 이미 전고점 다 회복해버린 이런 업종들이 있다는 건데 그쪽이 좀 앞으로 먼저 치고 나가지 않겠나. 그게 앞서 이제 전문가 두 분께서 말씀하신 소재,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이 될 텐데 일단 그쪽을 일단 쳐다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방 1850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왔을 때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중간에 한번 끼어들어봤습니다. 네, 뭐 맞는 얘기고요. 뭐 업종 차트에서 먼저 뭐 회복한 업종들이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T가 지금 올라오지 않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왔다. 1900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지금 1900이 아니라 2000 돌파입니다. 2050 돌파인데 205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IT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지금 IT를 우리가 센티멘탈이 많이 약해져서 삼성전자도 안 되는데 지금 IT는 끝났나 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19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슈팅 나오면서 돌파를 할 때는 결국에는 IT 비중이 많은 IT 섹터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SDI 같은 종목들은 지금 IT 섹터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IT 종목 쪽에서 이제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뭐 주가가 한 185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자동차, 소재, 그리고 IT 같은 종목을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뭐 떨어졌을 때만 꼭 보던 거는 사실 물론 그런 자세 좋아요. 받쳐놓고 사는 자세 좋은데 사실 저의 어떤 성향은 사실 이겁니다. 사실 뭐 주가라는 것이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뭐 떨어지는 사과만 항상 기다릴 것이냐. 내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취적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추가 매수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생각으로 가지시고 네. 지금은 어떤 전략적인 비중 포트를 지금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종수를 막 20개, 30개씩 늘려서 이렇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압축적인 종목들 위주로 비중을 점진적으로 지금 뭐 하방으로 비중을 쉴든지 아니면은 피라미딩으로 올라갈 때마다 차곡차곡 이런 전략적인 비중 조절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IT 섹터는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수익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중국 쪽이 지금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관련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학, 철강, 기계인데 오늘 뭐 두산인프라코가 기계 쪽에서 좀 좋은 실적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지금 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뭐 석유화학 쪽 섹터를 좀 공략을 해봐야 된다. 이 중국 쪽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오늘 뭐 롯데케미칼이 좀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타디엔이라는 그 가격이 지금 지속적인 부타디엔이요? 네, 어떤 부타디엔이 거죠? 뭐냐면은 타이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소재가 되는 그 원료입니다. 네. 석유에서 원유에서 나오는 그런 원료들인데, 이쪽 석유화학 가공 업체인 롯데케미칼이 국내 최대의 부타디엔 생산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업종 섹터에서는 또 대장주 탑픽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타디엔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져서 지금 저점을 찍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타이어 쪽의 어떤 수요가 좀 증가한다고 하면 역시나 부타디엔 가격도 재차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석유화학 쪽 섹터를 지금 뭐 업종 섹터에서는 벌써 고점 치고 올라왔지만은 네. 앞으로 또 더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GDP가 1.1로 나왔죠. 네. 오늘 뭐 시장에서는 이제 뭐지요? 네? 한국은행에서 네. 이제 오늘 나왔어요. 네. 이제 나왔는데 한국은행 자체에서도 이제 좀 낮게 봤었는데 실제 잡힌 거는 좀 좋게 나왔고요. 1%대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고, 삼성전자가 최대 이익을 내면서 현금을 엄청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단 고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확산을 시키면 그러면은 취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책 방향도 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그동안 기업들도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믹싱만 잘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수도 살아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칼로스 박 연구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근데 같아요. 좀 약간 의아한 게, 의아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사실 GDP라는 그 지표 자체가 또 한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을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지표인데, 오늘 뭐 이렇게 전 장을 계속 봤잖아요. 네. 뭐 중간에 물론 좀 졸았지만. 보면 근데 GDP 얘기는 물론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오히려 한 기업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역시, 진짜 세계는 하나구나. 그런 세계 글로벌 증시를 하나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보니까 우리나라 GDP, 오히려 중국 GDP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약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얘기만 들어도요. 네, 우리나라 지표인데도 우리나라 증시에 중국 GDP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문득 맞아요. 약소국의 서름이다. 근데 약소국의 서름이다까지 뭐 나오기에는 좀 자존심 상하고요. 너무 사실은 오버했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 국내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 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내수 쪽의 어떤 GDP 성장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많은 뭐 G2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의 어떤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뭐 GDP 부분들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내수 쪽 부분들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보인다라는 것을 좀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금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시장 중에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 오늘 우리 시장보다는 많이 하락폭을 좀 키운 반면에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고,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지금 갖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속도나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는 이것이 충분히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GDP나 뭐 그런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 없으신 것 STX 같아요.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뭐 대봉 ELS? 대봉 뭐, ELS요? 뭐 일본 방사능이 좀 누출됐다고 하면서 그거를 방사능 수증기 오늘 검색어에 막 떠있고 그러던데 혹시 예, 그 그거를 뭐 대봉이 만드는 뭐 또 제품이 그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지구를 구하는 그런 영화 같아요. 영화 네. 소재 같은데. 예, 그쵸? 그래서 뭐 주가가 상한가 갔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재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STX 그룹들이 거의 다 상한가 갔어요. 그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채권단 쪽에서 이제 자금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STX를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거를 사시라 이런 얘기 드린 건 아니고,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이 정도로 그냥 말씀. 움직였다. 저는 대표적으로 STX가 움직이니까 다른 테마사 종목군들이 죽더라. 그렇죠. 네, 진짜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어떤 소급이- 이유로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뭐 장 초반에 STX 그룹들 5개를 제외하고는 뭐 일찍 들어간 종목들이 없었고, 그다음에 네. 그동안에 좀 강세를 보였던 오늘 태양광 쪽에서도 하한가가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쪽 관련 쪽 섹터들도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오후장에 들어서 차익 매물들을 강하게 쏟아내는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단타성 종목, 테마성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잦아지는 분위기로 가야 결국에는 수급들이 정상적으로 좀 빠르게 이동이 될 것이고, 그렇다 하면 업종 선순환이 더 빠르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뭐 오늘 코스피가 좀 밀린 모습에는 그런 이면들도 좀 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STX가 세탁소의 약자라면서. 네? 그렇구나. 제가 STX 개인적으로 사실 뭐 옛날에 뭐 STX 조선해양 갖고 뭐 이제 한참 전인데 과거에 뭐 매매도 좀 해봤고, 그리고 그 STX 강덕수 회장이 이렇게 자서전이라 해야 되나? 그 책도 집에 있습니다. 되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나는 STX. 생각을 행동에 옮겼을 뿐이다라는 이제 그 책도 집에 있는데. 네, 그래서 기업을 그 위기로까지. 네. 생각을 행동에 옮겨서. 네, 문득 생각났어요. 뭐 정상화 될 때까지는 일단은 뭐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그렇지만 봅니다. 지켜는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구경만 하자. 구경만 하자. 구경만 네. 하자. 예. 다른 종목들이 더 많으니까,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특히 우리 주도주 같은 것들. 그렇죠. 네. 예. 그럼 주도주를 잠시 후 광고 듣고 갈게요. 수익 나면 시끄럽고 손실 나면 조용한 전문가. 출신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엉터리 전문가에게 잘못된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철저하게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빠진 투자자들을 위해 밥TV와 메이저TV, 슈원넷에서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증권가 최고 엘리트 천리안, 장태웅 대표의 마지막 무료 방송이 7월 2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증권사 지점장과 자산운용사, 외국계 헤지펀드 매니저를 거친 증권가 최고 엘리트, 하반기 증시 패러다임의 변화, 새롭게 바뀐 증시 지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9일 월요일부터 이틀간 카우보이 전문가의 장중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FX 외환거래 전문가 출신
글로벌 증시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료의 찬스. 일진 머티리얼즈 46%, 아이마켓 코리아 23%. 수익 극대화를 위한 종목 발굴 비법을 꼭 전수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메이저 TV, 슈어넷 중 하나를 입력하세요.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생생 주도주 톡의 하이라이트죠. 선택 오늘의 주도주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 주도주도 약간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네, 그런가요? 시장은 벤치마크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거는 그래요. 네. 네. 근데 대신에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서 벤치마크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왔죠, 코스피가. 네. 주도주 평균 수익률을 알려드리면요. 11%가 조금 넘었고, 또 코스피 수익률이 지금 4.84%니까, 벤치마크 대비해서 6.17% 정도 저희가 네. 더 앞서가고 있네요. 아직 괜찮네요. 뭐 네, 이 정도 아웃퍼포면은 굉장히 양호한 포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저희 주도주 수익률 정말 높은 것만 위주로 알려드릴까요?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LG 하우시스가 지금 거의 40% 육박가죠. 지금 39.93. 네, 한여름 뭐 온도도 아니고, 그렇죠? 네. 40% 육박가는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호텔신라. 네, 28.57%의 수익률. 네. 자, 그리고 삼성 SDI 어떤가요? 삼성 SDI 21.17%. 네. 지금 세 종목이 지금 거의 주도주에서 대장이고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전지 쪽 관련 섹터에서는 대장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의 어떤 스몰캡 종목들이 차익 매물들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만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거의 12만원대에서 수직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직으로. 네, 수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더 상승 탄력이 있어서 3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삼성 SDI는 그냥 홀딩이죠. 이런 종목들 뭐, 파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LG 하우시스, 이런 종목들을 접하는 자세가 좀 중요합니다. 40%의 수익이 났다. 우리 개인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안달이. 손가락이. 자, 왜냐면은, 사실, 40%의 수익을 냈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도 느끼지만은, 자, 40%에서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떨어질 것 하면은, 같아요. 이 빨리 40% 수익 난 걸 챙기고 싶고. 챙겨서, 자, 내 포트 계좌를 더 늘린 다음에, 네. 다른 쪽에다가 베팅을 해서, 또 다른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보시는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는 종목들은 여유 있겠죠? 홀딩 하시면서 들고 가셔라. 이 40% 하는 종목들이 40이 어렵죠. 50, 60은 금방 갑니다. 여기에서 수익이 좀 붙기 시작을 하면은, 복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충분히 50, 60%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50, 60 가는데 뭐, 우리가 처음에 종목들이 한 20%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종목들이 한 40% 이상 가게 되면은 여기서 5, 60% 가는 것은 뭐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좀 걸리지만은 금방 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홀딩. 홀딩입니다. 네, 그럼요. 홀딩이죠. 네. 그다음에 호텔신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뭐 그쵸. 기대가 뭐 3분기, 4분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호텔신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호텔신라 쪽은 우리가 언제부터 봤어야 돼요? 2009년도부터 봤어야 돼요. 네, 지금 한 4년 전인데, 제가 2009년도에 호텔신라 쪽 탐방하고 IR 쪽하고 뭐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2009년도부터 호텔신라는 객실 예약이 다 풀이었습니다. 그동안에. 2012년도까지 다 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호텔 리모델링을 호텔신라가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었고, 네. 지금 1분기가 그것 때문에 좀 실적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리모델링 한 이후에 중개인 관광객 호텔 부가세 면세 문제 뭐 얘기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3분기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부각이 되면서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 그다음에 호텔 레저 쪽에서는 상장된 또 유일한 거의 독점적 기업이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무조건 네 그냥 홀딩이죠. 이것 빼고는 뭐 답을 대안이 없습니다. 호텔신라를 대안할 수 있는 어떤 뭐 호텔 레저 쪽에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대장님 독보적입니다. 호텔신라는. 듣고 보니 그런데. 네 호텔신라 빼고 뭐 따르겠습니까? 호텔백화점? 안 돼요. 호텔신라 담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호텔신라 홀딩이고요. 네. 저희 그럼 조금 아쉬운 종목 얘기해 볼까요? 네, 예를 들면 뭐 한국전력이라던가. 예, 이 자리가 좀 좋지 않다고 네, 얘기했는데 좀 이게 항상 그래요. 뭐냐면 한국전력이나 SK이노베이션 참 지금 회원분들도 보시기에 애매하다. 그죠? 너무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450원 빠졌어요. 완전요. 9배나 더 빠졌네. 예, 55년.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좀 길게 보는 생각이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한전이 좀 느리지만 나중에 돌아서고 보면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북이, 토끼하고 네, 거북이. 맞습니다. 거북이네요, 거북이가. 거북이. 뭐 이게 지금 공공재이기도 하면서 이게 독점적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규제 이슈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전력을 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노하우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축적한 한국전력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필리핀 쪽에 가서 이제 한전을 좀 이렇게 팔려고 세일즈를 했던 외교 상황도 좀 어떻게요? 왜냐면 이제 그쪽은 이제 원자력이라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을 파는 거죠. 아, 그래서 한전이 그런 이제 그 관리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전력 팔고 또 그걸 또 이제 수거하고. 필리핀에는 그런 게 없나요? 한전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죠. 원전 기술에 대한 뭐 독보적인 네네네. 회사라고 보면 되니까. 네네. 참 독보적인 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공공이지만 이것도 해외 수출이 가능하더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요, 제가 선택한 이유는 국제 유가 흐름이 저는 지금 우상향 추세인데 이게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북인가요? 이거는 글쎄요, 이게 거북이는 아닌 것 같고 네. 이것도 뭔가 모멘텀을 받으면 좀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SOE도 가까이 오늘 만한?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 않겠나. 이노베이션은 네. 뭐 거북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빠를 때는 엄청 빠릅니다. 물 속에 있는 거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거북이는 적절하네요. 육지에선 느리지만 이게 그렇죠. 물만 만나면 엄청 빠릅니다. 물 만나면? 네, 물 만남 거북이는 네. 네, 고래도 못 잡는다. 뭐 이래요. 이제 물을 만났지가 네. 이제 네. 관건이 되겠네. 역시 그러네요. 우리 제이슨 전문가님 표현 살렸어. 대박입니다 역시. 네. 마찬가지로 한전이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뭐 추천드린 이후에 시장 대비해서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약보합권 정도의 어떤 뭐 모습이니까 급락이 나올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좀 포트에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빠르게 수익 나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포트를 좀 넣어놓고 지금 시장은 우리가 뭐 오늘 내일 당장 수익을 내서 뭐 주식시장을 빠져나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죠. 하반기 우리가 2018년도 지금 아직도 한 6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그렇죠? 5개월인가요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쭉 끌고 간다고 하면은 5개월 뒤에 과연 승자가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우리 주도 쪽에서는 지금 느리지만은 결국에는 그 뒤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최상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가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설프게 뽑은 종목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맞아요. 신경 써서 뽑은 거기 때문에 오래 네, 그래서 보면 우리 종각 전문가님 좀 고민이 많으신데 괜찮다. 종각 전문가님이 건드린 종목도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급등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맞아요. 종목 상담하는 거 같은데. 네. 저 그리고 SK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역시나 SK 하이닉스인데 이거 SK 하이닉스는 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한 4% 정도죠. 뭐 크지는 않은데 손실은. 뭐 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손절 처리하기에도 아깝다. 뭐 그렇다고 하면 뭐 비중을 그렇다고 굳이 비중을 확대할 필요도 없다. 네, 저희가 손절가 저희가 주도주 쪽에서 제시해드린 손절가가 대부분 한 10% 정도의 밴드를 좀 드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부분들이고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IT 쪽 섹터 쪽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데 이게 하이닉스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때문에 뭐 4%의 어떤 손실률은 하이닉스는 뭐 거북이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카를로스 박 연구원님께 혹시 편입하고 싶은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종목 있으신지 물어볼게요. 저번 시간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함부로 좀 껴들기가 좀 약간 눈치 보여서 근데 오늘 뭐 사람도 없고 오늘 말 좀 많이 해야겠네요. 김 팀장님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막 이거 말하면 에이 그게 뭐야 막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음식료가 지금 네. 저희 보면 뭐 20선에도 없고 후보에도 없는데 제가 그러네요. 음식료 업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농심. 농심이요? 네. 역시 라면 아. 농심인데 저 네. 벌써 지금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 아니, 좋아요. 농심 본사가 저희 집 네. 근처에 있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농심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저보고 표현을 해봐라라고 하면은
라면 업계 네이버다. 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사실. 비유들이 아주 그냥. 제가 서로도 나오네요. 2012년 초 그때 이제 이제 S모사에서 이제 그 TV 방송 나갈 때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농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지금은 다 까먹으셨겠지만 하얀 국물 라면 요게 이제 그때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라면 같은 거. 네, 네. 뭐 나가 나가사키. 그 짬뽕 그런 거 하면 이제 농심이 그때 이제 없었거든요. 흰 게. 그래서 아 농심 끝났다 이제. 그때 저는 과감하게 얘기했죠. 지금 잠깐 하얀 게 나와서 사람들 관심이 골로 갔지만 결국은 빨간색으로 돌아온다. 한국 사람은. 조강지쳐 버리고 잘 되는 놈 못 봤다. 결국 빨간색으로 돌아온다. 근데 결국은 그 말처럼 실적 회복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네. 그 짜파구리인가 짜파구리. 예, 그거 때문에 이제 신고가도 한번 기록을 했고, 지금 36만 원까지 갔다 25만 원까지 지금 꽤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익 수준은 뭐 항상 그 양호하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 다행히.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연말 그 예상 그 주당 순자산 가치 BPS라고 하는데, 그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농심이. 그래서 좀 많이 떨어져서 가격 매력이 좀 높지 않나,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농심을 계속 마음에 두고 계신 거예요? 마음에 두고 되게 오래 쳐다보셨네요. 농심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니까. 아니요. 자, 그리고 좀 좋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약간 말이 좀 많이 해도 되나요, 오늘? 네. 말이 너무 길다, 좀. 그 이제 사실 그 음식업체 이제 원료를 사서 제품을 만드는 뭐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보통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취급 품목이 너무 많습니다. 뭐 고추장에 뭐 맞아요. 쌈장도 별게 있지, 다 무슨 나와요. 햇반 있지, 모든 원료 이게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음식료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매력은 단순한 거거든요. 생활 필수품이고 경기가 안 좋아도 늘상 먹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농심 같은 경우는 밀가루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근데 밀 가격 국제 밀 가격 변동이 있을 때 밀가루라는 거에서 한번 그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밀가루 쇼크가 와, 그러니까 국제 밀 가격 쇼크가 와도 중간에 밀가루 업체들이 먼저 고민을 해요. 아, 이거 언제 올리지?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농심은 그 기간의 어떤 시간의 가치를 벌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 전략도 짤 수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댐 하나를 끼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기도 예, 하다. 비가 막 와도 중간에 약간 좀 이렇게 벌 수 있는 시간과 여유라든가. 그래서 저는 농심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설득력 있네요. 그래요? 아, 그래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에 넣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뭐 음료 섹터가 저희가 사실 없긴 없습니다. 저희가 뭐 지난번에 대상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뭐 농심도 지금 여기 충분히 주도주에 낄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회의를 거쳐서 음식료 섹터 쪽이 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편입을 좀 시키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저희가 섹터별로 좀 보면은 뭐 없는 좀 빈약한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석유화학 쪽 이노베이션을 좀 넣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뭐 들어와야 될 섹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업종 선선함에 따라서 저희가 주도주를 구성을 좀 할 것이다. 그래서 네. 뭐 다음 시간에 회의를 통해서 좀 바뀐 섹터와 종목들, 그동안에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지금 올라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수익 많이 냈던 종목들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차익 실현을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제외시킬 종목들도 이제 나올 것이니까 뭐 다음 시간도 우리 주도주 20선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강등된 종목은 없고요. 또 승격된 종목도 없고. 네, 오늘보다는 아마 다음 주도주에서는 대규모의 인사이동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럼 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주도주 20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 생생 증시 일정 시간입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요한 일들 어떤 게 있죠? 네, 오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전히 좀 실적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뭐, 지표 발표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없고, 오늘 밤에 이제 있는 매주 있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요건 뭐 항상 관심 있어야 되는 거고, 금요일에 이제, 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소비 심리 지수 발표가 이제 금요일에 있고요. 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반대편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발표가 월요일에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별로 네. 중요하지 않네요. 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기업 실적들이죠. 네. 7월 26일 금요일에는 이제 나머지 현대차 브라더스의 나머지들 기아차, 모비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제철 다 이제 그룹사들이잖아요. 이 네. 발표가 무더기로 있고요. 이제 만도나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S1도 금요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에 보면 월요일은 없네요. 뭐 LG U 플러스 정도밖에. 지금 여기 자료, 이게 H모 증권사 자료에는 뭐 이렇게 지난데 왜 껴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림산업이 여기 이미 발표했죠, 대림산업은.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뉴욕 시장에서도 이제 기업들 실적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는 페이스북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인터넷 쪽이나 IT 쪽 계속 관심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내일 컨퍼런스 콜이 아마 9시 반에 생방으로 아마 중계를 할 겁니다. 그거를 네. 그래서 장 시작과 동시에 이제 뭐 영향이 조금 있을 듯 보여지고요. 뭐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가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시장이 이제 또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또 사실은 뭐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는 좀 횡보를 했었고 코스닥 시장이 어떤 정강후약 패턴이 좀 나왔었는데 내일 장에서도 좀 비슷한 패턴이 나오지 않겠냐 싶습니다. 일단 수급은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코스피를 좀 옮겨왔다. 뭐 네. 바람직한 부분들인데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시장에서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좀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좀 지수주들 위주로 우리가 포트를 좀 구성을 해서 거기에는 이제 업종에 맞는 섹터별로 종목들을 좀 넣어 놓으셔야 그래야 지수가 여기 1900에서 2000까지 뭐 빠르게 갈 수도 있고요. 또 조정을 받으면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자리가 어찌 보면 1900포인트도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2000포인트 가고 2100포인트 갔다고 했을 때는 1900포인트에서 못 잡은 거를 너무나도 후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비중 조절만 하면서 우리는 포트를 채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장에서의 어떤 뭐 대응은 뭐 내일 해야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지금부터는 조정치 매수 국면이다. 그래서 좀 공격적인 지금은 어떤 배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 회원분들하고도 지금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도주가 20선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지수가 빨리 올라갈 때 이렇게 종목이 확산이 돼 있으면은 네. 저희가 약간 수익률이 슬로우하게 다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압축을 해서, 예, 압축해서 지수주 중심으로 조금 비중을 좀 실어서 네. 다음 시간에는 20선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아니면 뭐 15개, 10개 정도로 네. 슬림화 시켜가지고 공격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네. 회원님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용의 묘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수가 움직일 때는요. 지수만큼 탄력이 좀 더 지수보다 높은 그런 종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 되겠네요. 주도도 15선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뭐 꼭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네, 근데 뭐 기본 뭐 틀이 20선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에 대해서 어떤 벤치마크를 보여드리기 위한 20선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 뭐 지금 뭐 말씀하셨던 대로 포트를 압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운영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주도주 20선을 다 드려도 우리 회원분들이 이 20선을 다 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20선에서의 어떤 압축적인 포트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네. 빠르게 올라온 10종목 만 추린다고 하면은 지금 계좌 대비 수익률이 거의 한 20%에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라. 지금은 포트를 종목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압축돼서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주도주 20선 정리까지 다 해봤고요. 생생 증시 일정도 알아봤고 되게 짧고 굵게 중요한 얘기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꼭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카페에 문의해 주시고 자료도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생생주도 유튜브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고맙습니다.